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안 통과로 소상공인 희망자금과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중 일부는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랜만에 뵙는 기분인데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2부는 보통 이렇게 상담으로 네. 다양한 분야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 좀 공부를 합니다만 특히 이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오거든요. 예. 그런데도 좀 제가 돈과 관련된 분야는 취약한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원금 쪽이 예. 이게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네. 이게 4차 추경 통과되고 나서 너무 급박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이 발표에서도 조금 변동되는 점들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궁금해하시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대상이 아닌 저도 방송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네.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궁금한 점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잘 만지시는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는 접근이 좀 쉬운데요. 예. 사실 요거 조금 IT에 좀 취약하신 조금 고령인 분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좀 시원하게 네네.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신설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네. 지원 대상은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일반 업종하고 특별 피해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일반 업종은 이게 조금 요건이 있어요. 19년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이 작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됩니다. 예.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특별 피해 업종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집합 금지 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제한 업종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제과점들이 9시 이후에는 매장 영업을 못 하신 그 업종이 영업 제한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분들은 매출 감소와는 무관하게 8월 15일 이후에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예. 네. 지금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특히 문자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떤 업종이 이제 지금 소상공인 희망자금 문자하고 지금 1차 재난지원금 우리 긴급고용 안정자금 지원금이라고 하죠. 예. 특고하고 프리랜서한테 주는 지원금 문자가 이제 2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예. 네, 우선은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오늘 오후까지 문자가 나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받으시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하시고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넣어주시면 지원이 시작될 거고요. 예. 특히나 우리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해당되시는 특수형태의 종사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문자를 안 받으셨더라도 첫 번째 지난해 1차 때 지원금을 받으신 15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문자를 안 받았다 그러시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난 1차 때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그대로 별도의 신청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 계좌로 들어오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번에 타인 명의, 내 명의 말고 다른 명의의 계좌로 받으실 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발표된 바에 의하면 23일 어제까지 자기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주면 추석까지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자가 늦거나 못했기 때문에 23일까지 신청을 본인 명의로 못 돌릴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예금주랑 계좌번호 확인되는 대로 아마 지급이 될 거니까 추석 전보다는 아마 추석 이후에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4471번님께서는 네. 간이 과세자입니다. 네네. 제가 8월 말 9월 초쯤에 휴업을 했는데 보조금 수령 대상에 들까요? 하시면서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인데 아직 안내 문자가 안 왔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홀수로면 오늘 신청이 맞으시고 지금 간이 가세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업종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업종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매출이
매출이 8월 말 9월 초쯤에 휴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줄었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예. 맞습니다. 이제 부가세 간이 가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매출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매출에 대한 거는 19년도 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20년도 거는 뭐 분기별 매출의 신고가 없으니까 우선은 정부에서는 일단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부가세 간이 가세자들한테는 우선 지급한다. 대신에 나중에 추후에 21년도 1월 달에 20년도 그 신고 간이 가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걸 봐서 예, 예. 20년도 상반기 그 충족 그 지원 제한 요건을 감소가 안 돼 있으면 환수한다는 그 단서를 달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하실 때 이 상반기 그러니까 일반 업종이시면 20년도 상반기 걸 평균을 한번 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 감소를 한번 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 중에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올해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올해 창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올해 창업하신 분들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대신에 요건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날짜를. 네,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 창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20년 6월에서 8월, 6, 7, 8월 3개월간 매출액을 가지고요. 예. 연간 환산을 합니다. 연간 환산 매출액. 어떤 거냐면 6, 7, 8의 매출액을 합산해서 나누기 4만 다음에 곱하기 12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연간 환산 매출액을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해서 그게 4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20년 8월 매출액하고 6월과 7월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해야 됩니다. 6월, 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예. 8월 게 6, 7월 평균보다 아, 감소해야 돼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국세청이 그 신고된 거 뭐 신용카드 내역이나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이나 뭐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활용해서 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4521번님께서 올해 창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네,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선 창업해야 된다. 창업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된다. 예. 다음에 8월 매출액이 6, 7월 평균하고 대비해서 감소했어야 된다. 예. 네, 요거 충족시키면 답변이 잘 된 것 네. 같습니다. 8259번님. 네.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인데 신청하니까 100만 원으로 뜹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셨거든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이시면 네. 뭐 10인 이상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 직업훈련 기관이 있는데요. 예. 그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그 지원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이 워낙 급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 100만 원 하고 예. 집합금지 업종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 일반 업종은 기본 100만 원, 최소 100만 원에서 예. 그다음에 그 영업 제한이 50만 원 플러스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집합금지면 플러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최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잘못 보신 거 아니냐. 기본은 100만 원이고 집합금지까지 확인이 되면 플러스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지급해드립니다. 지금 일단 혹시라도 기본만 네. 확인하신 거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걸 한 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주시기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일단은 수도권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늘요 문자가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환토리님께서는 네네. 소상공인 올해 1월에서 6월 매출액 감소 비교군이 지난해 1월에서 6월인가요? 아니면 지난해 1년치 평균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가 안 오면 해당 사양이 없는 건가요? 또 이런 질문 하셨네요. 첫 번째 비교 기간은 19년도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을 가지고 12로 나누겠죠. 최종 예. 총 금액을 가지고 12로 나눠서 평균을 산출한 거하고 예. 올해 상반기 1에서 6월까지의 그 매출액 평균과 비교해서 감소가 이루어지면 지급하게 됩니다. 예. 네, 두 번째는요. 우선은 문자가 안 받으셨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 뒷자리가 오늘 홀수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예.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새희망 자금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새희망 자금 KR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예.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본인이 요건들이 자기 그냥 셀프로 스스로 해보셔가지고 된다고 하시면 문자에 상관없이 들어가셔가지고 예. 한번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그 소상공인 희망 자금은 원래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신청, 내일은 짝수, 토요일부터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좀 잘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0012번님, 택시기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셨거든요. 택시 기사분들은 마지막에 우리 4차 추경 통과될 때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100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택시 기사분들은 우선은 정부에서 파악하기로 있는 거는 우리 9만 명이다. 그런데 예산은 810억, 8만 1000명에 대해서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정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삼겠다. 예. 일정 근속 연수 어느냐? 아직까지 발표되지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발표되는 대로 일정 근속 연수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될 건데요. 요거는 지급 절차는 나왔어요. 법인 택시 근무하시는 우리 택시 운전사분들이 회사에다가 신청하면 회사가 그걸 취합해서 광역단체에 넘기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에 해서 그 어떤 요건 확인 다음에 예산 받아서 거기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일반 법인 택시 근로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싸드리는 걸로 이 절차가 마련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일정 근속 연수 어느 걸로 잡을 거냐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네, 발표가 나오는 대로 또 네네. 추후 시간에 전해드릴 거고 네네. 이왕이면 싸준다보다는 넣어준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넣어드릴 겁니다. 네네. 4802번님, 네. 법인 택시기사인데요. 1년 근무하고 이달 말에 퇴사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요게 이제 재직자 기준일까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재직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 다시 해드릴까에 대한 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9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시더라도 어차피 2차 팬데믹 이후에는 감소를 겪으셨기 때문에 예.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요거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봐야 됩니다. 예. 네. 일단 저희가 택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네, 다시 이건 한번 아직까지는 100만 원 지급해 드린다는 것만 나와 있지 예. 어떤 상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않았습니다. 다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정말 많은 좀 문자들이 오는데 네. 제가 노무사님께 감히 좀 부탁을 드리면 네. 좀 끝나고라도 네. 이분들께 답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4726번님, 네. 올해 2월 개업한 술집입니다. 2.5단계 때 영업을 못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예, 저기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예.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에 창업하셨죠. 그 다음에 환산 매출액을 해서 가지고 4억 원 이하이다. 예. 그 다음에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8월 매출액이 6월 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분명 없이 줄었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2.5단계 실시 이후로는 영업을 문 못 하셨으니까. 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이후로는 거의 또 집합 금지가 거의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요거 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네. 분들께서 0004번님도 그렇고 네. 올해 시작한 소상공인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둘하나27번님, 간이 사업자입니다. 세금 계산서나 카드 매출이 없고 간이 영수증만 발행합니다. 매출 감소 증빙 자료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될까요? 하셨네요. 우선은 어찌됐든 전년도 매출이 1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올 상반기 때 감소가 됐으면 예. 어떻게 해서든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이런 걸 없더라도 나중에 추후적으로 입증해 주실 수 있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예. 충분히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부가세 간이가세자들은 우선은 정부에서는 확인 거의 되는 대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예. 다만 감소에 대해서 추후 확인을 할 수 있다. 요렇게까지만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9364번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올해 처음 일을 시작해서 지난해 매출이 없어서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네. 2차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하셨네요. 네, 준비 서류는 워낙 방대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나중에 예.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우선은 자격 요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19년 12월에서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시고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하셔야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 감소 요건은 19년도 그러니까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셔야 되고 그다음에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뭐 전년 동월이나 아니면 전년도 월 평균이나 그다음에 6월이나 7월과 비교해서 감소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요건이 맞으시면 이번에 2차 때 신청을 하셔서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2차 이제 1차 때 못 받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의 2차 신청 시점은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온라인은. 그래서 그때 즈음에 해서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4471번님께서는 오늘이 짝수고 내일이 홀수죠라고 하셨네요. 아, 반대십니다. 오늘이 홀수고 내일이 짝수입니다. 홀짝입니다. 짝홀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홀짝. 네. 홀짝? 그럼 오늘이 홀수입니까? 네, 오늘이 사업자 끝자리 홀수면 홀수? 오늘 신청, 짝수면 내일 신청. 네. 예, 토요일부터는 상관없습니다. 잘 좀 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홀수입니다. 홀짝. 네. 홀짝. 네. 9676번님, 문자 안 받고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있나요?라고 하셨네요. 소상공인 희망, 새희망 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예, 예. 우선 일반 업종이나 저기는 우리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 가지고 다 판단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급 시기만 조금 다른 뿐이고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지급받으실 계좌 번호 입금하시면 끝입니다. 예, 예. 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359번님, 임대사업자도 지원이 될까요? 하셨네요. 부동산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지금은 그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대해서 제외되는 게 도박업, 복권 판매업, 전문 직종하고 전문 직종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지금 잠깐 생각이 나진 않는데 정확하게 예, 예.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지원 제외가 확인이 되가 있는데요. 네네. 잠시만요. 네, 제가. 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예, 뭐 찾으셨나요? 잠깐만. 네, 여기 바로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노무사님, 근데 잠시만요. 네네. 오늘이 24일 짝수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니까 24일, 오늘이 24 짝수라고 해서 짝수가 아니고 예. 오늘 신청하는 날부터 사업자 등록 번호가 홀수면 오늘, 짝수는 내일, 24, 25, 26 이게 날짜가 날짜가 짝수랑은 상관이 없나요? 예. 사업자 등록번호 오늘 신청이 시작이니까 예, 오늘부터 홀짝으로 시작해서 그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문자로는 오늘이 그게 짝수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이 홀수라고 하십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소상공인 정착자금 융자에서 제외하는 업종이니까 예.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임대업은 해당 사항이 안 부동산 된다. 임대업은 안 되네요. 예. 참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네네. 오늘 저희도 조금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 예.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좀 끝나고 시간 되시면 네. 좀 답변을 좀 드리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현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